이야, 푸른 초원 위에 억색의 영롱한 기와집이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밭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혼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빈집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영남학파 강호발인데요. 오늘은 울산 울주군에 왔습니다. 이 집이 위치와 주변 환경도 좀 생뚱맞고 가격도 영 황당하게 그래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 먼 길을 좀 왔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입시다. 멀리서 보면 딱 봐도 그냥 바로 제실입니다. 우리 그 문중제실 그건데요. 자, 동네마다 있는 문중제실인데 요새는 보니까 조상님을 모시는 제실은 억수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요 몇 년 전까지 살다가 떠난 우리 부모님들의 집들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지고 쓰레기 더미하고 무너져 내리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빈집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웃들이 없고 혼자서 덩그러니 지어진 집인데요. 기와도 이 보기 드문 저 옥색 멀리서 눈에 확 띕니다. 자연 속에서 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래 특이한 색깔로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보통은 기와가 강이 안 납니다. 근데 이 기와는 유약을 발라가 이 강이 반짝반짝 납니다. 이 방수도 참 잘 될 것 같은데요. 물을 흡수하지도 않고 자, 저래 되면 한 장 한 장이 정말 비싼 재료가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우물인가요?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우물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아, 우물이 맞습니다. 주변에 이제 물을 뜰 수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우물을 파서 농작물에 물을 좀 댄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왜 안 살고 계시는지 도통 좀 알 길이 없네요. 이곳 주변은 축사가 참 많습니다. 축사는 전원주택을 고를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경계대상 1호 수준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멀리서 악취가 날아오거든요. 특히 비 올 때 여름에 정말 심합니다. 이 동네에는 축사가 못해도 한 10개 이상의 축사가 있는 그야말로 축사 마을입니다. 울산, 언양 요쪽은 지나가는 곳마다 고깃집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언양 불고기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래가 아마 축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걸로 보입니다. 그것 말고는 주변의 들판이나 자연 환경을 보면 나쁠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들판에 마늘이 많이 보입니다. 요즘 들판에 나와보면 쑥이 정말 많거든요. 이 쑥을 좀 캐스러 쑥국도 좀 끓여 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이 쑥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쑥을 좀 뜯어서 쑥떡도 해 자시고 도다리 쑥국 또 쑥털털이 이런 것도 좀 해 자시기 바랍니다. 쑥 저게 참 몸에 좋습니다요. 자, 그런데 이게 제실 같지만 용도는 분명히 단독주택이 올시다. 누군가 살다가 경매로 내놨는데요. 이게 처음에 무려 3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 단독주택이 3억. 기와집이다 보니까 저 3억도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닙니다. 기와집은 원래 비싸거든요. 자, 이 진입로까지 합친 대지 면적이 거의 200평이고요. 또 건물 면적은 딱 살기 좋은 30평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 길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국도 타고 들어와서 마을을 조금 지나면 작은 길이 나오는데
차 한 대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폭입니다. 근데 이 길을 따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데 주변이 전부 다 밭이고 논입니다. 농경지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이 끝나고 나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웃집이라고 할 만한 게 단 한 채도 안 보입니다. 정말 외로운 섬같이 혼자 지어놓은 집입니다. 자, 드론으로 한번 보니까요.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보도블록입니다. 마당을 그냥 보도블록으로 깔아버렸습니다. 잔디가 없는데요. 정원도 없고 하단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주변에 전부 들판이라서 마당은 굳이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인도를 걷는 것처럼 보도블록이 쭉 깔려 있습니다. 자, 전통 한옥을 지으신 분인데 비싼 기와도 올리고 목구조로 짓고 처마도 저래 멋지게 빼고 한지로 도배까지 하신 분이 또 마당은 보도블록으로 저래 간단하게 마무리한 걸로 보면 정말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운치를 살리려고 한옥을 지은 거라면 마당도 그에 맞게 이래 꾸미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반대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애초에 이 비싼 한옥을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한옥이라는 게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2배 이상 들어가는데요. 목재 구조에다가 기와 지붕이면 평당 단가가 확 올라가고 같은 돈이면 훨씬 넓고 단열도 잘 되는 요즘 현대식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축사가 멀지 않은 곳에 이래 비싼 한옥을 지으신 어중이 정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지구인의 판단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주에서 잠시 들렸다거나 아니면 저 먼 과거에서 살았던 사대부께서 시대를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은 2011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 지은 지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처마하고 석가래도 비교적 깔끔한 상태고 주변 분들 말씀으로는 처음 지을 때 꽤 튼튼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확 트인 밭 한가운데에 위치하니까 이 바람을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뭐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정말 추울 겁니다. 게다가 한옥은 구조상 단열이 좀 약하거든요. 현대식 주택도 아니고 목구조 한옥을 이런 입지에 세우면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이 집은 화목난로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건 좀 부럽네요. 대신 나무는 수시로 하러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 집에서 사는 좀 멉니다. 자, 이 집은 최근에 1억 원에 누군가가 낙찰이 됐습니다. 초기 시작 가격이 3억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낙찰은 됐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게 보수 비용이 지금 한 1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기와집을 참 좋아하시는 분으로 아마 사료가 됩니다. 다른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오직 한옥, 나는 한옥에 살래, 뭐 이런 가치를 두시는 분, 그런 분이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 집 한번 보시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 집의 장점으로 한 가지는 확실히 보입니다. 우체부가 집을 찾기가 참 편해 보입니다. 지 혼자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